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 능력시험 5, 6급 대비 문법 오늘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자, 8강까지 3개씩 8개, 24개, 38에 24 24개의 문법 지금 하고 있어요.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네, 지금 많이 오셨어요. 조금만 더 힘내고요. 중급했던 거 항상 같이 보면서 복습하면서 이건 중급의 어떤 문법과 비슷한가 이런 걸 좀 대조를 해보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문법은요. 는 반면에 는지라, 는셈 치고 이것도 역시 는 반면에는 여러분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문법이고 는지라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문법인데 모양만 살짝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는셈 치고 이거는 한다 치고 이 치고 문법 명사에 붙는 치고하고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네, 요 세 가지를 또 어떻게 대화문에 한번 포함을 시켜볼까요? 한번 봅시다. 이 식당은 가격은 좀 비싼 반면에, 그죠? 반대 이야기할 때, 이런 반면에 다른 거, 그죠? 반대로, 이런 의미가 되니까, 비싼 반면에 뒤에는 좋은 면이 있다는 얘기죠? 그 대신 재료를 최고로 좋은 걸 사용해서 음식 맛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다라는 우리 관용 표현 뭐였어요? 이건 정말 귀가 막힌다는 게 아니에요. 기라는 건 어떤 사람이 있는 에너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기. 굉장히 많이 쓰죠. 기가 차다. 기가 막히다. 이런 표현인데, 요 경우에는요, 최고라는 뜻이에요. 기가 막히다. 정말 진짜 멋있었어. 기가 막혀. 이 집 음식 정말 맛있어. 기가 막혀. 이럴 때 최고. 한국에서는 최고라는 어떤 그 몸짓이 이거죠. 최고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최고, 이건 아니야. 그쵸? 나라마다 이 몸짓이 좀 다르더라고요. 음식 맛이 기가 막혀요 라는 말은 음식 맛이 최고예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료를 좋은 걸 쓰기 때문에 음식 맛은 정말 최고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좀 비싼 반면에 다른 게 나와야죠. 반대의 어떤 좋은 거. 비싼 건 안 좋은 건, 안 좋은, 비싸서 좀 힘든, 비싸서 좋다라는, 물건이 비싸서 좋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비싼 그 상황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요. 제가 별로 이런 음식은 좋아하지 않는지라 내키지는 않네요. 자, 내키지 않다라는 말을 일단. 내키지 않다. 이거는요. 내키다라는 건 어떤 일을 하고 싶다예요. 내키지 않다는 하기 싫다가 되겠죠. 이런 음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어떤 음식인지 모르겠지만 않는지란 거예요. 요거는 이 앞에 것이 이유나 원인이나 근거가 됩니다. 뒤에 행동에 대한. 그런 거 굉장히 많았죠. 초급 때 어서니까서부터 시작해서 기 때문에 나중에 는 까닭에 이런 쭉 기에 여기는 는 까닭에가 참 잘 어울려요. 이런 음식은 좋아하지 않는 까닭에 내키지는 않네요. 기 때문에도 될 수 있겠죠. 않기 때문에 어서니까 당연히 되겠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는지라 그렇게 아주 많이 쓰는 문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급에서 종종 나오고 한국인이면 다 쓸 수 있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조금 알아둬야겠죠. 토픽의 용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토픽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국인처럼 말을 하자. 한국인처럼 한국어를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알아둬야겠고요. 자, 그러면 어떤 대화가 또 이어지고 있나요? 그럼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라실걸요? 아주 자신 있네요. 얼마나 맛있는 걸까? 속는 셈 치고, 속다. 그러면 속는 셈 치고라는 건요, 그렇게 가정하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지만 사실로 생각하다. 근데 가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는 것이, 속다가 그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속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먹어보란 얘기죠. 그러니까 나 싫어요가 아니라 한번 드셔보세요. 속는 셈 치고 내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먹어보세요. 그러나 달라질 거예요. 정말 맛있어서 깜짝 놀랄걸요. 이럴 때 씁니다. 이제 좀 느낌이 오셨어요? 자, 는 반면에 반대로 쓰는 거. 는지라, 는 까닭에, 기 때문에 이런 의미. 그 다음에 는 셈 치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실제는 아니지만 되셨죠? 네,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어디에다 쓰는지 예문부터 다 알아봅시다. 네, 뒤에 오는 내용이 앞의 내용과 반대가 되거나 다른 상황이 전개되다. 그때부터 막 나오는 거죠. 전개되다. 그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반면에는. 자, 이와 반대로 하는 반면, 한편,
이런 의미 굉장히 많이 쓰죠. 그 회사는 월급이 많은 반면에 다른 면도 있다라는 거죠. 면.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다 반면에 일이 너무 많아요. 자, 월급이 많은 건 좋은데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반대나 다른 상황이 돼요. 비슷한 상황일 때는 반면에 쓰시면 안 되죠, 당연히. 이와 반대로가 되니까. 근데 꼭 반대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이것과는 다른 상황. 그런 상황에도 되니까요. 언니는 노래를 잘하는 반면에 노래는 잘하는데 하면 는데요. 나는 춤을 잘 춰요. 그렇죠? 이거는 반대 상황은 아니고 다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언니는 노래를 잘하는 반면에 나는 춤을 잘 춰요. 그죠? 근데 나도 노래를 잘해요 한다면 이거 아니잖아요. 언니는 노래를 잘하고 나도 노래를 잘해요. 이렇게 돼야 되니까. 는 반면에는 뭐 쉽죠? 그러면 동사, 형용사, 명사일 때 다 쓰고요. 는 반면에, 은 반면에 똑같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명사는 마찬가지로 이다죠. 이다. 그죠? 그래서 인 반면에가 됩니다. 그러면 자, 예문은요. 형은 고기를 좋아하는 반면에 저는 생선을 좋아해요. 고기와 생선이 반대는 아니겠지만 다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일을 얘기할 때 형은 사과를 좋아하는 반면에 나는 귤을 좋아해요. 이렇게 다른 상황을 얘기할 수 있어요. 는 반면에는 반대가 되거나 다른 상황이 나올 때. 그죠? 그녀는 얼굴이 예쁜 반면에 그럼 어떤 다른 상황, 반대 상황,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요. 얼굴은 예쁜데 목소리가 안 좋아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말하지 말고 그냥 얼굴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훨씬 더 예쁘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목소리가. 그때 무슨 표현 하는지 아세요? 목소리가 예상외로 정말 안 좋다 이럴 때 확 깬다라는 표현을 써요. 깨지다. 기대가 깨지는 거죠. 재밌는 표현이죠. 다음 나는 야구를 잘하는 반면에 친구는 농구를 잘해요.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반면에. 됐죠? 잘하다는 반면, 예쁘다, 니은만 들어갔죠? 좋아하다, 좋아하는 반면. 자, 좋다는 형용사지만 좋아하다. 이렇게 어떤 동작이나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좋아하는 그 상황. 그래서 요거는 아어하다가 붙으면 아어지다처럼 동사가 됩니다. 형용사를 동사로 만드는 그런 표현들이 꽤 있죠. 다음, 내 생일은 겨울인 반면에 동생 생일은 여름이에요. 다르게 얘기할 때. 그렇죠? 내 생일은 겨울이고 이렇게 해도 되죠. 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웠던 문법들 많이 쓸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새로 이사한 집은 교통이 뭐한 반면에 주변에 상가가 많아서 좀 시끄러운 편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상황이니까 부정적인 상황이니까 여기는 긍정적인 상황이 와야겠죠. 그럼 교통이 그럼 당연히 편리하다죠. 그렇죠? 그래서 편리한 반면에 주변에 상가가 많아서 좀 시끄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어떤 문장이 나왔는지 그것이 긍정적 상황인지 부정적 상황인지 서로 바뀌면 됩니다. 반대가 나오면 되죠. 다시 한번 새로 이사한 집은 교통이 편리한 반면에 주변에 상가가 너무 많아요. 주변에 상가, 가게 같은 거, 음식점이나 식당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많아서 좀 시끄러운 편이에요. 그렇죠? 상가 지역이 있고 주거 지역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요. 자, 재래시장. 재래시장 또 다른 말로 전통시장을 얘기하죠. 한국의 서울에는 아주 유명한 시장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많이 있지만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그렇죠? 그런 것이 아주 큰 재래시장이 되기도 해요. 재래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은 옛날부터 오래 내려오는 갑자기 생긴 시장이 아니라 재래시장이에요. 백화점에 비해 주로 시장과 백화점 우리 비교를 많이 했죠. 초급부터 주차장이 좁아서 시장이 주차가 뭐한 반면에 채소와 같은 농산물은 많이 싼 것 같아요. 자, 물건이 싸다라는 건 좋은 상황이죠. 그럼 여기는 안 좋은 상황. 그럼 뭐겠어요? 주차가 불편한 반면에. 주차장이, 여기 이걸 써도 되죠. 주차장이 좁은 반면에, 아니, 좁아서 불편한 반면에, 채소와 같은 농산물은 많이 싸요. 대부분, 재래시장과 백화점의 비교를 할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주차장 문제나 주차 문제, 그리고 어떤 품질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고도 하지만, 요즘 시장도 굉장히 물건도 좋고요. 백화점에 나가는 물건과 시장에 나가는 물건이 약간의 좀 어떤 차이가 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다 좋고 나쁘고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가 싸고, 이건 저기가 싸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은 반면에, 불편하다, 하다의 한 반면에.
그죠? 형용사에 니은만 썼죠. 하다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요거 하다의 형용사가 하다를 그냥 뭐 일하다, 청소하다의 그 하다의 동사의 하다하고 똑같으니까 는, 불편하는 절대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자, 3번. 작년 여름은 무더위가 여기는 극성을 하면 부리다예요. 극성을 부리다가 됩니다. 뭐 극성을 피우다에 따라서 쓸 수도 있겠지만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다. 그리고 무더위는 더위는 더위인데 아주 더운 걸 무더위라고. 정말 무덥다. 그래서 무더위예요. 그래서 무더위가 아주 심했다라는 거죠. 너무나 더웠다라는 얘기입니다. 무더위가 극성을 부린 반면에 올여름은 작년 여름과 비교를 하고 있죠. 비교할 때 쓸 수 있어요. 달라지는 상황에서. 너무 선선하다라는 건 덥지 않은 거죠. 시원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름이 너무 선선하다는 건 약간 쌀쌀하다는 느낌도 되겠네요.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우려되다. 걱정이 되다죠. 걱정이 우려예요. 농작물. 그렇죠. 여름에는 아주 더워야 하고 겨울에는 또 추워야 하고 또 비도 알맞게 내려야 하고 그런 것들이 이 자연적으로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농사는 날씨와 굉장히 관계가 밀접하다. 아주 연관이 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름이 너무 선선하면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그런 걸 선선해서 오는 피해는 냉해라고 합니다. 냉해. 이건 뭐 겨울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름도 너무 그러니까 여름엔 더워야 하니까 한국 같은 경우 사계절이 확실한 경우에 그런 데서 자라는 농작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1년 계속 더운 나라나 추운 나라 이런 데서 또 자라는 농작물은 다르죠. 근데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 자라는 농작물, 잘 되는 농작물들은 여름은 따뜻하고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고 비가 오고 또 이렇게 돼야 돼요. 가뭄 너무 많이 가물어도 안 되고 이런 것들. 정말 농사는 자연이 도와줘야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죠. 그래서 극성을 부리다. 여기서 좀 좋은 표현들. 무더위. 그 다음에 여름이 선선하다. 선선하다는 건 시원하다는 느낌인데 그 다음에 우려되다. 걱정되다. 됐죠? 다음. 이번에 개발된 신제품은 기존 제품에 비해 기능은 어떻게 된 반면에 가격은 인하되다, 떨어지다죠. 가격은 인하되어 소비자들의 큰 호응이 예상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존 제품에 비해 기능은 다양해진 반면에 가격은 인하되다. 자, 기능이 다양해졌어요. 이것도 좋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좋은 상황인데 다 써요? 다른 상황에서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반대 상황이에요. 꼭 반대 상황에만 쓰는 건 아니라고요. 반대이거나 다른 상황. 그래서 기능은 다양해졌고 가격은 인하했어요. 우리가 보통 기능이 더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기본적인 거죠. 근데 가격까지 인하됐다는 건 굉장히 좋은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도 반면을 쓸 수 있어요. 기능은 다양해진 반면에 가격은 인하됐네요. 이건 왜? 기능이 다양해지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일반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면에를 써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상황.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요. 다음 문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죠. 호주와 같이 남태평양, 남반구. 자, 지구의 반으로 이렇게 하죠. 요거를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적도라고 해요. 적도. 그래서 요 근처에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더워요. 굉장히 덥죠.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대부분 자기 나라가 중심으로 지도가 되니까 한국이 여기쯤. 그래서 뭐 좀 동쪽으로 그려볼까요? 동쪽, 동북아시아라고 합니다. 동북아시아, 동북아. 그리고 밑으로 되어 있는 나라는 동남아시아. 그렇죠? 그래서 동북쪽, 동남쪽. 그러면 이게 지구니까 구는요, 둥글다, 공 이런 걸 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반구라는 거, 이 남쪽의 반, 동그라미의 반. 그래서 반구, 남반구, 북반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북반구에 위치하고 호주는 이 밑에 있으니까 남태평양에. 그래서 남반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 위에 있는 나라와 이 적도를 그 기준으로 해서 반대 쪽에 있는 나라는 계절이 반대죠. 그래서 한국이 여름일 때 이 호주는 겨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8월이 겨울이에요.
그리고 한국이 12월, 1월 이때 겨울이고 호주는 그때가 여름인 거죠. 아시죠? 그래서 이게 적도를 경계로 남쪽, 남반구, 북반구. 그래서 한국은 동북아시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동남아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국에서 동남아라고 하면 뭐 베트남, 뭐 태국, 필리핀 뭐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적도에서 밑에 가까이, 그래서 더운 나라들. 그렇죠? 그래서 호주와 같이 남반구에 위치한 나라들은 이제 겨울이 뭐겠어요? 우리나라처럼 북반구에 위치한 나라들은 벌써 여름입니다. 여름이고 여기는 겨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겨울이 시작된 반면에 우리나라처럼 한국처럼 북반구에 위치한 나라들은 벌써 여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절이 정반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한국은 남쪽으로 갈수록 따뜻해져요. 적도 쪽으로 가니까. 근데 호주나 이런 남반구에 위치한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남쪽으로 갈수록 추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남쪽 남섬이라고 하는 북섬, 남섬, 뭐 뉴질랜드 이런 데 얘기하면 남섬은 굉장히 추운 쪽.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남쪽은 따뜻할 텐데 이렇게 갑자기 헷갈리게 되죠. 네. 그런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남반구, 북반구. 그죠? 겨울과 여름. 이것도 요건 이제 반대의 상황에서 쓴 거죠. 그러면 자, 토픽 실전 문제 어떻게 해볼까요? 불편하다가 여기 들어가겠네요. 자, 신도시에서 세워지는 아파트들은 신도시. 새로 계획돼서 만들어지는 도시들이 신도시예요. 서울 어떤 대도시 주변에 생기게 되죠. 꼭 서울뿐만 아니라 신도시라는 건. 그래서 신도시에 세워진 아파트들은 그 시내가 아니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어서 교통이 좀 뭐겠어요? 불편한 반면에 실내 인테리어나 실내 어떤 그 내부의 어떤 그런 시설들, 그리고 조경, 아파트의 조경, 아파트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뭐 공원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나무가 많이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경이죠. 정원을 말하는 겁니다. 조경 등이 훌륭해서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자, 도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도시는 서울 같은 경우요. 굉장히 집값이 비싸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근교로 나가거나 이런 신도시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아파트가 새로 짓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예쁘게 짓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교통이 좀 불편한 반면에 이런 인기가 많다. 그래서 뒤는 좋은 상황, 앞에는 좀 안 좋은 상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 상황에 또 썼죠. 반대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도 쓴다고 했어요. 불편하거니와 하면 또 안 좋은 게 또 나와야 되고. 불편하다면야, 그것만 한다면야, 뭐 할게요. 어떤 조건을 확실하게 얘기해서 결과를 얘기할 때니까 이거 안 되죠. 그렇기 때문인데, 그렇게 불편하기 때문에 하면 집값이 싸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고, 그래서 는 반면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는 반면에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문법은요. 뭐였어요? 는지라. 뭐라고 했어요? 보통 뭐뭐 하는 까닭에가 좀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문법이라고 했죠. 진행되고 있는 앞에 일이 뒤에 오는 내용에 대한 이유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은 아마 그 문법 표현, 연결어미라고 하죠. 두 문장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어미 중에 제일 많은 유형이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또 는지라예요.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도 사용을 하는 그런 문법이니까 이걸 모르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볼까요? 아이를 잃은 엄마가 너무 슬퍼하는지라 어떤 위로의 말도 차마 할 수가 없었어요. 차마. 하려고 했는데 못하는 거. 그게 차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통 차마 뒤에는 부정표현이 나옵니다. 차마 먹을 수가 없어요. 차마 말할 수가 없어요. 차마 떠날 수가 없어요. 그때요. 그럼 아이를 잃은 엄마 너무 슬퍼하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어떤 위로의 말도 정말 꺼낼 수가 없어요. 너무 슬퍼할 때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그래서 여기는 슬퍼하기 때문에도 되겠고, 슬퍼하는 까닭에. 그죠? 그런 이유 때문에 뒤에 행동을 이렇게. 그죠? 원인이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것이. 두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지라, 맛있다고 하는 까닭에, 맛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맛없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모두 다 맛있다고 하는데 나는 맛이 없는데, 그럴 때. 나 맛없어. 이렇게 하면 조금 분위기를 깨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맛있다고 하는 까닭에 내가 거기에서 나 혼자 맛없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표현이 됩니다.
여기도 역시 참아하지 못했습니다. 너도 괜찮죠. 그렇죠? 네, 요럴 때 쓰는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는지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 나오는 글자, 그렇죠? 처음 나오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모양? 모습? 네. 자, 그러면 뒤에 자 동사, 형용사, 명사 역시 명사 이다기 때문에 인지라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자, 한 교실에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지라 두 반으로 나누었어요. 한 반이 너무 많아서 두 반으로 나눴어요. 결과, 원인이 되죠. 그래서 많기 때문에 많은 까닭게가 되죠. 많아서 많으니까 뭐 다 될 수 있어요. 그 상황이면 거의 돼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그 말로 해서 말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예요. 그 다음에 너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문제 삼다, 문제를 삼다. 문제로 생각하다죠. 생각하다. 그런데 너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까닭에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을게. 이때가 되죠. 다음, 조금 전에 배부르게 먹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배부른 상황에서는 산의 진미도 소용이 없다라는 표현을 써요. 산의 진미도 소용이 없다.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요? 시장이 반찬이다. 너무나 배고프면 뭐든지 맛있다. 요건 그 반대 상황이죠. 너무 배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걸 가지고 와도 먹고 싶지 않아요. 산의 진미라는 건 산과 바다에서 나오는 진귀한 아주 귀한 맛.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 최고 맛있는 음식 이럴 때 산의 진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뷔페 식당, 뷔페라고 하죠. 뷔페 식당 바이킹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 데 가면 정말 산의 진미 우리가 다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러요. 그럼 그거 다 먹고 싶겠어요? 그렇죠? 배만 고프면 아무 것이나 맛있고 배부르면 어떤 것도 맛이 없는 거. 그래서 먹었기 때문에 먹은 까닭에 이 이유가 앞에 나와야죠. 그다음 여권은 물론 가진 돈까지 모두 잃어버린지라 정말 난감하네요. 난감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곤란해요. 난감해요. 당황스러워요. 뭐 이럴 때. 그렇죠?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사일 때, 형용사일 때 다 쓸 수 있어요. 그다음 휴가인지라 명사일 때 다음 주부터 휴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끝내야 할 일이 산더미예요. 산처럼 쌓여있다. 산처럼 쌓여있다. 오늘 일이 산더미예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휴가이기 때문에 휴가인지라 휴가인 까닭에 이다가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그 상황에 대한 앞이 결과가 나올 때 는지라, 인지라, 은지라, 지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붙이셔야 돼요. 우리가 는 까닭이 하면 떼야 되죠. 왜? 까닭이란 말이 명사기 때문에 이거는 붙어야 됩니다. 그냥 한 문법 표현으로 쓰시는 거죠.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이 거리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점들이 어떻게 해요? 있다란 얘기죠. 평소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붐비고 있는 곳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 한국의 수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이라는 곳이 이런 곳입니다. 세계 각국의 어떤 음식점들, 다양한 음식점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아주 많은 곳이죠. 거기는 아마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거리가 될 거예요. 요즘 명동도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서 한국의 서울의 이태원 같은 경우, 여러분이 한국에 오실 경우 있으면 서울에 오시면 이태원을 한번 가보시면 색다른 그런 거리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지라도 되죠. 음식점들이 많은지라, 아니면 모여있다, 모여있는지라.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이 뒤에 평소에도 보통 때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곳. 왜? 이렇게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점들 아니면 다양한 물건을 파는 가게들 또 예쁜 카페나 그런 음식점들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넘어가 보죠. 조금 전에 피자와 햄버거까지 배불리 당연히 여기는 먹은지라 저녁은 굶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먹었기 때문에 먹었으니까 은지라는 사실 젊은 사람들 많이 안 쓰고 좀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쓰시긴 하고 옛날에 많이 썼던 표현이에요. 근데 요즘도 나오는 문법이니까 그리고 토픽에도 종종 나와요. 그래서 꼭 기억해둬야죠.
그 선택지에 많은 문법이 나오는데 모르는 문법이 나왔을 때 이게 당황스럽잖아요. 다 알고 딱 정확하게 정답을 골라야 하니까 먹은지라 되셨죠? 수정 씨는 수정이라는 이름, 한국에 이름 많죠. 크리스탈입니다. 크리스탈이 수정입니다. 자, 수정 씨는 마음씨도 착한 데다가 플러스 예의도 하면 예의 바르다예요. 예의 바르다. 예의를 갖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의 바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의도 바른지라 바르다. 아주 똑바른, 틀리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뭐 예의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예의가 없다 할 때, 그렇죠? 그 반대의 표현이죠. 예의가 있다. 바르다, 올바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올바른 답을 고르십시오. 이럴 때 그 바르다의 느낌으로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예의도 바른지라. 저 사람은 참 바른 사람이에요. 이거는 정말 좋은, 착한, 아주 괜찮은 그런 사람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하다예요. 자자하다. 이건 한 사람만 칭찬해서는 자자하다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구동성이라는 사자성어를 쓸 수 있어요. 이구동성.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자, 구는 입이에요. 이건 다르다. 다른 입으로 소리는 같다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은 소리를 내고 있다예요. 그럼 뭐예요? 칭찬을.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고 있다. 똑같이. 그렇죠? 그래서 칭찬이 자자하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다.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좋은 표현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네. 다음 네 번째 문제. 오늘 동생 무엇인지라 지금 케이크를 사가지고 집에 가려고. 그럼 생일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명사일 때도 생일인지라 생일이기 때문에 인까닭이 생일이라서 이니까 다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케이크 사가지고 집에 가려고 해요. 그 다음에 아이가 고니 하면 바로 자다죠. 고니 자다 아주 깊이 잠들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고니 자는 지라 깨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여. 발소리를 죽여 뭘 죽여요? 발소리를 안 낸다는 게 소리 내지 않게 소리 나지 않게 살금살금 움직인다. 이거는 의태어죠. 조용조용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의태어입니다. 그래서 살금살금 조용조용 소리를 죽여서 발소리를 죽여서 쉿 이렇게 그렇죠. 아이가 고니 자는지라 그렇죠? 깨지 않도록 아이가 깨지 않도록 발소리를 조용조용 죽여서 이럴 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자, 토픽 실전 연습으로는 어떻게 해볼까요? 여기 슬프다가 들어가겠네요. 영화가 너무 슬퍼. 창피한 줄도 모르고 계속 훌쩍훌쩍 울면서 볼 수밖에 없었다. 훌쩍훌쩍. 요건 소리도 될 수 있겠고 어떤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훌쩍훌쩍 훌쩍거리다. 의성어, 의태어, 의성어로 많이 쓰겠네요. 우는 소리, 훌쩍훌쩍. 그게 우는 소리입니다. 홀짝홀짝도 있어요. 홀짝홀짝. 이거는요. 마시는 거. 홀짝홀짝 마시다. 그러니까 어떤 음료나 뭐 커피나 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마시는 그런 그 모습을 나타내겠네요. 홀짝홀짝. 그래서 의성어나 의태어는 정말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지구상의 어떤 언어도 한국어만큼 의성어, 의태어가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한글로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게 한글의 위대한 점 여러분 아시죠? 이런 그 표현이 없는 나라의 언어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 나라의 말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훌쩍훌쩍 울면서 볼 수밖에 없다. 영화가 너무 슬프기 때문에. 슬픈지라. 건의와 플러스 문법 하나 더하기 하나. 그렇죠? 슬프거든 가면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죠. 슬프거든 뭐 어떻게 하라고. 슬프기로서니. 앞에는 인정, 뒤에는 불인정.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슬픈지라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문법이 되겠습니다. 는 셈치고 앞에 행동이나 상황이 제 앞에 나오는 이 어떤 그 상황이 사실이 아니지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는 아니라는 거. 그거는 셈치고예요. 이 셈이라는 건 어떤 속셈이란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거.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다고 생각하고가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광고를 보고 속는 셈 치고 한번 사봤어요.
우리가 광고를 할 때 정말 뭐 이거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그런데 그것이 다 정말 맞는 진짜 그렇진 않잖아요. 속을 수도 있어요. 잘못 살 수도 있어요. 광고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속는 셈 치고 한번 사보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속아도 그렇게 속상하지 않도록 미리 어떤 그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할까요? 그런 속는 셈 치고 라는 표현을 는 셈 치고에 아마 속는 셈 치고가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밥은 먹은 셈 치고 어디 가서 차나 한잔 합시다. 먹었다 치고잖아요. 우리 배웠던. 그죠? 먹었다고 생각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밥은 먹지 말고 먹었다고 생각할게요. 먹은 셈 치고 우리 시간 없으니까 차나 한잔 합시다. 그렇죠? 기억나죠? 네. 그래서 요거는 어렵지 않죠? 다고 생각하고 라는 의미가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요? 여러분 동사만 쓸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동작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형용사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과거 쓸 수 있겠죠. 미래는 쓸 수 없어요. 자, 운동하는 셈 치고 나가서 산책이라도 합시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밖에 우리 산책하러 갈까요? 나 귀찮아요. 그럴 때 운동해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셈 치고 산책 갑시다. 이렇게 하죠. 실제는 운동은 아니라는 얘기지만 사실 뭐 산책도 운동은 운동이죠. 네, 이렇게 운동하러 갑시다가 아니라 산책인데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산책합시다. 기분 좋게 이런 뜻으로. 그렇죠? 자, 손해보는 셈 치고 그 사람 한번 만나볼게요. 이거는 자, 그 사람이 별로 내키지 않다. 배웠잖아요. 내키다.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 내키지 않아요.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손해보는 셈 치고 내가 만나서 손해봐도 괜찮아. 이렇게 할 때 그때 그럼 한번 만나볼게요. 이 소개팅이라는 말 한국에서는 많이 써요. 소개팅. 누군가가 소개를 시켜줘서 만나는 거. 결혼을 조건으로 해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사귀다라는 거죠. 근데, 만나고 싶지 않지만,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만나볼게. 손해보는 셈 치고 만나볼게. 이럴 때. 그렇죠? 그래서 손해보는 거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생각하고. 다음은, 그렇게 속 썩이는 자식은 속을 썩이다. 말을 안 듣고, 뜻대로, 기대대로 안 되고, 이럴 때, 없는 셈 치고 사는 게 편할 거예요. 와, 자식을 어떻게 없는 셈 치겠어요. 네, 이런 말 하거든요. 자식이 물론 부모에게 자식은 다 귀하고 예쁘지만 정말 매일매일 사고만 치고 나쁜 일만 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속 썩죠. 그래서요, 요런 표현 하나, 무자식이 상팔자다. 요런 말을 쓰거든요. 상팔자라는 건 좋다죠? 팔자, 어떤 운명을 얘기해요. 사주팔자 이런 표현 많이 써요. 운명. 그러니까 아주 좋은 그런 삶이다. 좋은 운명이다. 뭐가? 자식이 없는 것이. 이게 어떨 때 하냐면 이런 경우에 부모님들이 종종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무자식 상팔자야. 자식 없는 게 나아. 있으면 너무 힘들어. 있어서 맨날 속만 썩이고 사고만 치고 이렇게 되면. 그렇죠? 효도는 못할지라도 속 썩이지 말아야겠죠. 그렇게 속 썩이는 자식 없는 셈 치고 사는 게 편할 거예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렇게 주로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문장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잃어버린 셈 치고 사세요. 네, 저도 그럽니다. 친구가 돈 꿔달라고 할 때. 물론 안 차고 돈도 없지만 꿔줄 땐 그냥 준다고 생각하고 꿔주는 게 마음이 편해요. 왜? 나중에 못 받게 되면 친구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이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편하다. 물론 돈 빌리는 이런 관계는 확실하게 갚아야 되는 거지만 상대방 반대쪽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잃어버린 셈 치다. 잃어버린 건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도. 되셨죠? 자, 그러면 일이 많아서 점심은 먹은 셈 치고 계속 일해야겠어요. 점심도 굶고 일하는 건데 굶고 일해야겠어요 하면 너무 속상하니까 먹은 셈 칠게요. 조금 안심을 스스로 그 위안을 삼는다라고 하죠. 자기에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슬픈 상황인가요? 일이 너무 많아 점심을 굶었어요. 너무 슬퍼. 먹은 셈 치고
계속 일해야겠어요. 왜? 일이 너무 많아서. 이러면 안 되지만. 네. 그럼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1번. 어머니께서 나가라고 하신 건 엄마가 나에게 나가라고 했나 봐요. 자식에게. 진심이 아니라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일 테니까. 아까 그렇게 속 썩이는 자식은 없는 셈 치고 사는 게 속편.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일 테니까 여기 제가 한 글자가 빠졌어요. 요겁니다. 못 들은 셈 치고 마음 푸세요. 들은 거잖아요. 그죠? 들은 거. 들은 셈 치면 안 되죠. 못 들은 셈인데 제가 여기 하나 빠졌어요. 여러분 꼭 써 넣으세요. 어머니께서 나가라고 하신 건 진심이 아니라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일 테니까 못 들은 셈 치고 마음 푸세요. 속상한 거 마음 풀어요. 엄마가 나더러 나가라고 했어요. 울어요. 그러면 친구나 동료가 위로를 해주는 거죠. 엄마가 진짜 나가라고 했겠어요. 진심이 아니고 화가 나면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무슨 말이든 하죠. 이런 거죠. 그래서 못 들은 셈 치다요. 못 들은 셈 치다. 들은 셈 치다 안 돼요. 못 들은 거. 실제 들었잖아요. 요거 사실이 아닌 건데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네. 저의 실수. 못. 네. 됐습니다. 다음 문제. 자, 술자리에서 하는 말은 잊어버리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고 나서는 좀 용기가 없는 사람은 용기도 생기고 아니면 속에 있는 말도 막 하게 되고 보통 때는 안 하다가 사람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술이 좀 문제가 될 때가 많고 도움을 줄 때도 있고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까는 못 들은 셈, 여기는 안 들은 셈. 그렇죠? 술자리에서 하는 말은 안 들은 셈 치고 듣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우리가 술 마시면 막 상대방에게 막 욕도 하고 너 그러면 안 돼. 보통 때는 못하다가 용기가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술자리에서 하는 말은 안 들었다 생각하고 이 말이죠. 못 듣다 안 듣다 못과 안의 차이는 뭐 여러분들이 초급에서 너무 많이 했을 테니까 제가 더 설명은 안 할게요. 안 들은 셈 치고 여기에 못 들은 셈 치고 해도 됩니다. 이 두 경우에는 아까도 그렇고요. 안 들은 셈 치고 못 들은 셈 치고 다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사실이 아니고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거, 그 상황이에요. 정신건강에 좋다, 나쁘다. 됐죠? 아이가 한 일은 부모가 뭐예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부모가 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어린아이가 한 일은 잘못했다면 부모가 뭐 잘못 가르쳐서 잘못했다고 할 수도 있고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고 이게 한국적인 어떤 사고방식이에요. 서양 쪽의 사고방식은 아이는 아이, 부모는 부모 뭐 이렇겠지만 안 그런 나라도 많이 있겠죠. 이런 상황 부모가 대신 가서 사과하고 그러면 아이가 한 일은 부모가 한 셈 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부모가 져야 하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됩니다. 부모가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했다고 가정, 생각하고 됐죠? 이 셈이라는 건 생각이에요. 사람이 생각. 보통 셈하다라는 건 계산하다라는 의미로 또 씁니다. 셈. 그래서 한국의 어떤 학교 교육을 공교육이라고 하면 학원을 사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원 보면 속셈 학원 이런 초등학생들 아이들이 가서 그 수학적인 그런 계산하는 거 배우는 그 속셈 학원 그런 게 있어요. 그 셈 그런 거 생각하시면 머릿속으로 계산 생각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4번요. 사람이 많은 장소에 지갑을 놓고 왔다면 어떻게 할까요? 잊어버리겠죠. 잃어버리다. 잊어버리다는 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잊어버리는 거고 물건을 잃어버리는 거죠. 요거 잘못 바꿔 쓰면 안 되는데 말할 때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지갑을 놓고 왔다면 뭐예요? 그냥 잊어버리는 게 속이 편하지 않겠어요? 여기에는 잃어버린 셈 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잊어버리다 다 나왔어요. 자, 지갑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내가 잃어버린 거 갖고 놓고 왔지만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지고 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속 편하지 않겠어요? 속이 편하다. 마음이 편하다. 속은 마음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뭐 가슴, 속, 마음 이걸 거의 비슷하게 많이 쓸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잃어버리진 않았지만 잃어버린 셈 치고가 되죠. 네, 그 다음 방송에서 나온 광고만 보면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샀습니다. 아까 광고 속은 셈 치고 속는 셈 치고 이거예요.
방송에서 나오는 광고만 보면 우리가 광고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믿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좀 의심을 좀 해봐야 하고요. 왜? 광고하는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있는 사실보다는 좀 더 막 포장을 하기도 하고 그걸 너무 많이 포장을 하면 법에 걸립니다. 불법이거든요. 과대 광고 이렇게 해서 불법이긴 하지만 조금씩은 과장을 하죠. 왜? 많이 팔아야 하니까. 그래서 방송에서 나오는 광고만 보면 조금 의심은 가지만 의심스럽긴 기는이죠. 기는 하지만 그죠? 속는 셈 치고 샀습니다. 그래서 속는 셈 치고라는 그런 유형을 참 많이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셈치고는 는셈 치고는 속는 셈 치고 아니면 뭐 잃어버린 셈 치고 뭐 안 먹었는데 먹었다 치고 그 다 치고 그거랑 똑같이 바꿔 쓸 수 있거든요. 속았다 치고 속는다 치고 그러니까 아직 과거가 아니고 샀다고 하면 속았다 치고도 되겠지만 속는다고 치고 그죠? 상황에 따라서 현재로서도 과거로서도 다 의미 표현이 비슷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시제는 참 조심해서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속는 셈 치고 속은 셈 치고는 안 되죠. 샀습니다. 그 사는 상황에서는 는으로 쓰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방송에서 나온 광고만 보고는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속는 셈 치고 한번 사봤어요. 그러니까 속아도 별로 속상하지 않게 미리 마음의 준비라고 했죠. 그래서 속는 셈 치고라는 말을 그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토픽 문제로는 어떻게 나올까요? 뭐 오다가 나왔으니까 오다가 나오겠네요. 자, 아직 한 사람이 도착을 안 했어요. 그렇죠? 회의를 해야 돼요. 회의에 참석자가 아직 거의 다 왔지만 한 사람이 아직 도착을 안 했지만 시간이 너무 초과되었으니까 시간이 너무 흘렀으니까 다 온셈 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다 오지는 않은 거죠. 한 사람이 안 왔으니까. 그렇지만 왔다고 생각하고 회의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왜? 한 사람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되었으니까 너무 기다리느라고 더 기다리면 안 되니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온셈 치고. 자, 오는 바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 되죠. 오는 그 상황이라니까 안 왔는데. 그 다음 오거들랑 오거든 뭐 하세요? 안 되죠. 오기는 커녕은 뭐 토가 됐으니까 다 오기는 커녕? 이건 다 쓸 수 없죠. 왜냐면 기는커녕은 뒤에 뭔가 바로 이것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죠? 10,000원은 커녕 1,000원도 없습니다. 제가 항상 커녕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그거죠. 10,000원만 꺼주세요 하랬더니 그 사람이 10,000원은 커녕 1,000원도 없어요. 이럴 때. 그 상황으로. 문법은요. 제가 늘 뭐 학교에서나 뭐 수업에서나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예문을 막 문법 설명을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대표적인 예문 하나 내가 탁 알고 있는 거 그거 하나만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걸 활용을 하면 가장 편해요. 이런 뭐 문법에 대한 뭐 이유나 원인이고 뭐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해요? 대표 예문 하나씩만 기억하기.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온셈 치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는 반면에 는지라 는셈 치고까지 배워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 자, 는 반면에 자, 앞에 것과 뒤에가 반대가 되거나 서로 다른 상황. 제이는 읽기를 잘하는 반면에 쓰기가 부족해요. 요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면을 얘기하고 있죠. 반대. 그 다음에 는지라 기 때문에 는 까닭에 저는 고기를 못 먹는지라 이번 회식에는 빠져야겠어요. 이번 회식은 고기를 먹으러 가는 회식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고기를 못 먹기 때문에 못 먹는 까닭에 못 먹으니까 어서 되셨죠. 그 다음에 는셈 치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뭐예요? 속는 셈 치고 너의 말을 믿어보겠어. 네 말이 좀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믿어볼게. 이럴 때 속는 셈 치고 는셈 치고에는 속는 셈 치고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속았다라는 건 아니죠.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안 좋은 상황을 가정을 해놓고 마음의 준비를 해두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는 반면에 는지라 는셈 치고까지 해보았습니다. 지금 문법, 고급 문법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산을 넘고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셔서 고급까지 우리가 만점에 도전하면서 열심히 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